또한 깨달음을 얻으신 천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기를 표합니다. 이 기경계는 저기 용수보살이 만든 기경계예요. 경론의 첫머리 보면 나오죠. 네. 자,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58페이지. 우리가 이제 그 칠처증심 중에서 5번째, 그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부터 해서 눈 뒤에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장 안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아니라고 판명됐죠.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5번째 이제 마음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니까 경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법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일어난다. 법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그 합하는 곳에 이제 그 수합이라는 겁니다만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대상과 합할 때, 또 마음이 일어나면은 대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과 합할 때 이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합할 때 마음이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체를 들고 있어요. 체. 이제 몸체자인데 체가 하나냐, 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체라고 하죠. 본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말하고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들어서 그 잘못됨을 논파를 하고 있죠. 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상과 합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6개의 경계 중에서 7개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색, 성향, 미, 촉, 법 하면 우리 경계가 6개예요. 색은 눈을 보고 알 대상이고, 성은 소리는 귀로 들어서 아는 거고, 향은 이제 코로 냄새 맡는 대상이고, 맛은 혓꽃은 맛보는 대상이고, 법은 이제 의식이 이제 파악하는 대상이에요. 이 대상 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가 없는 데 다 합한다면은, 눈과 눈의 대상이 딱 이렇게 합해야 되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체가 있어서 이렇게 합해야 되는데, 말로서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았어. 그림, 그죠? 이게 마음이 문제예요. 여기 이제 색은 이제 형식이죠. 형색.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눈이고요.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로가 만나서 뭐가 있는 시각이 일어나요. 시각. 그 다음에 청각이 일어나고, 후각이 일어나고, 미각이 일어나고, 요거는 촉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눈과 색이 만나서 시각이 일어나서 시각이 다시 눈을 통해서
저기 무엇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요때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법.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요즘 말하는 개념 정도 되죠. 개념. 요걸 인식하는 마음이 의식이에요. 의식이고, 그런 의식이 뭘 근거로 하는가 하면은 의근을 근거로 합니다. 의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눈을 갖다 안근이라 하잖아요. 안근. 눈 안자에 뿌리 근자 쓰죠. 예. 왜 눈 안자에 뿌리 근자 쓰느냐면은, 잘 알다시피, 뿌리라 하는 것은 sak을 돋고, 결국 꽃을 피우듯이, 시각이 눈이라 하는 뿌리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지만, 그 이전에 눈과 형식이 만나면은 시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뿌리 역할. 뿌리가 시각이라는 sak을 태우는 거죠. 깃뿌리는 청각을 일으키는 거고요. 콧뿌리는 후각을 일으키고. 뿌리가 있으면 뭐가 sak이 돋으니까. 네, 뿌리란 말. 요것도 이제 의근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의근이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을 의지해가지고 의식이 요거, 바깥에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 요렇게 합하면은 몇 개가 됩니까? 15개 되죠. 그죠? 그 다음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합하면은, 플러스 3개 하면은, 18개, 18개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각각 이게 체가 되는 거죠. 체라고 얘기하는 이때, 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 어떤 요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소. 그죠? 그래서 이게 눈과 색의 시각 세 가지 요소죠. 그러면 총 18개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체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생기면 딱 합한다. 그죠? 마음이, 의식이 일어나니까, 이게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 세 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생긴다. 그죠? 이게, 뭐랄까? 현상이 생긴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요 마음이 있으면은,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니까 법이 일어난다. 법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또 법이 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난다. 요 사이에 뭔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마음이 일어난다면 요게 뿌리가 있어야 된다. 뿌리. 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뿌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가 현상이 생긴다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일어나니 그냥 현상이 생기고, 법이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생기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대개 이제 여기 아마 이 하나, 둘, 세 개라 하는 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2개가 밖에 없잖아요. 2개. 뭐가 하나 징검다리는 여기 근이잖아요. 요거 전부 다. 여기 근이거든요. 요 근이고, 요것도 근이고. 제가 뿌리라 그랬죠. 요것도 근이고, 요것도 근이고. 그럼 요것도 근인데, 다 뿌리인데. 그럼 요거는 어때요? 마음이 있으니까 현상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러면 뿌리를 의지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요 뿌리 없이 그냥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요소를 뿌리라고 하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래 물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해가 돼요? 야, 여러분 표정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표정. 그러면은
자, 이건 뭡니까? 컵이죠. 그러면 이 컵이라 인식하려면은 두 개의 요소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는 시각 의식이 있어요. 시각 의식하고 눈하고 이제 삼자가 맞나요? 연관이 돼 있죠. 예. 제게 연관이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가지 법이 생긴다 이러면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요소가. 예. 그래서 요거는 세 개인데, 하나, 눈 하나, 마음 하나, 시각 세 개인데, 요건 두 개밖에 없잖아, 두 개. 하나 어디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는 가까이 법이 생기고, 법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마음이 생긴다 했으니까, 항상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요걸 인식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그죠? 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체라고 하는 건 하나 요소의 역할을 한다는 요소. 예? 요거는 눈이라고 하는 하나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시각 의식이 하나 요소가 되죠. 대상도 하나 요소가 되죠. 세 개 요소가 만나야 되는데, 세 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가 빠졌다. 두 개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난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개 요소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일어나니까 현상이 생긴다. 법이 있으니까 마음이 생긴다.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소가. 그럼 이해가 되죠? 뭐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죠. 체라고 요즘 얘기하면 요소. 요소가 없이 이 중간에 요소가 없이 요는 근이라 하는 요소가 없이 뭔가 두 개 합한다. 요걸 합이라 그래요. 여기 두 개가 딱 합한다. 합. 두 개가 합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는 18개가 있는가? 여기에 19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9개가 된다면 대상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대상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얘기하잖아. 원래는 18개잖아요. 그죠? 총 합하면 18개 요소인데, 요 근이 없이 마음과 현상이 서로 합한 데서 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대상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얘기죠. 대상이. 그러면은 19개가 되고요. 말하자면 대상으로 치면은 대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죠? 제 7번째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면은 칠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칠진. 그래 여기에 19개가 칠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으니 이 뜻이 옳지 않다. 이런 말을 하죠. 맞아요, 틀려요. 네. 이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든지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냥 단독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라 하는 게 발현이 되려면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든지,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든지, 예?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든지, 예? 그 혀를 통해서 맛을 보든지, 몸을 접촉에 의해서 촉감을 느끼든지, 떠오르는 개념을,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인식할 때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렇게 제가 요소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걸 제가 요소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식이 안 된 것 같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병이 있어야 되고, 근이 있어야 되고, 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식은 마음이고, 근이라 하는 거는 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과, 그냥 인식기관이라죠. 인식기관. 네, 인식기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식 대상이 몇 개인가 하면 6개죠. 그죠? 대상이 6개고, 인식기관이 6개고, 마음이 총 6개고, 그죠? 3, 6이 18. 18개 맞죠?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이 요거 인식기관을 의지해가지고 경계를 인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삼자가 이렇게 삼자가 만나야 돼요. 삼자가 만나야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저것이 무엇이다 하는 알미 생깁니다. 대상이 무엇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대상 중에서 형색이 있다. 형식이 대상, 6개 대상 중에서 하나 형식이 있다면은 요 인식기관은 뭡니까? 눈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시각이라 하는 마음이죠. 그 시각이 눈을 의지해서 형식을 인식하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삼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안난 존재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일어나니까 법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이 있으니까 마음이 생긴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어때요? 2개밖에 없죠. 그죠? 그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인데, 이렇게 요 말대로 하자면은,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하고 식밖에 없는 거죠. 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대상을 인식한다. 요 경은 뭡니까? 대상이죠, 대상. 요거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대상을 그냥 바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이걸 이제 둘을 합한다는 딱 이렇게 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몸이 없잖아, 몸이란 체가 없죠. 몸이란 요소 빠졌잖아요. 요 몸이라 하는 거. 인식기관이 빠졌잖아요. 이게 근이라 하는 몸이잖아요. 몸. 네. 몸에는 눈, 귀, 코, 혀, 몸 다 있죠. 그럼 몸이라 하는 감각기관 없이 마음이 바로 대상을 인식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기 몸이 없이 눈이랑 귀랑 코, 혀 이거 없이 마음이 바로 대상을 인식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아니죠. 그러면 안난존자 이야기가 틀린 것이죠. 여기 뭐가 빠졌잖아요. 만일에 이걸 얘기한다고 뭐가 하나 빠졌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집어넣으면은 19개가 돼야 된다. 19개. 뭔가 말하자면 원래는 18개인데 그래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계가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체라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히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몸체자입니다. 체하면은 이 체는 몸체자입니다. 몸체. 한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천안통이나 우리가 자비선 그 경선할 때 눈을 감았거나 떴거나 사물이 동일하게 보일 때는, 그때는 그 근이 없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 왜 눈을 떴다 감았다 동일하게 대상 왜 보일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제가 천안통이나 우리가 자비선에서 자비 경선할 때 우리가 스님이 항상 그 법문해 주시는 게, 눈을 사물을 볼 때 눈을 감았거나 떴거나 사물이 동일하게 보인다 할 때는 그건 어떻게 봐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걸 경선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질문 드릴 말씀은 그때는 근이라 하는 게 작용을 안 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 보는 놈은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예. 눈을 이제 감았을 때도 예. 눈이 떠 있어야 된다. 눈이 까불이 깐 게 있어도 예, 눈이 예, 떠 예. 있었다. 이래 되지. 뭘 본다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아,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눈이 까풀이 까맣거나 동일하다 할 때는 그는 작용을 안 하는 겁니까? 그니 작용하죠. 감았는데. 눈이 감겨 있어도 눈이 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눈 근을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죠. 같은 겁니까? 예.
그래서 이거 뒤에서 나와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장님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장님 보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아니다, 장님도 본다. 깜깜한 걸 본다. 단지 이게 안근이 망가져서 그렇지 보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깜깜을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예. 우리 이 육군이 모두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논하는데 또 근이라는 몸뚱아리를 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아난존재 말을 잘못한 거지. 몸을 빼버리고 네. 마음이 일어나면 대상이 일어나고, 그죠? 또 현상이 생기면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갖고 얘기했던 몸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없잖아요. 글쎄요, 아나한 존자 몸을 떼버리고 얘기해요. 합하는데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주관 객관이 합하는데 마음이 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인식하는 마음, 인식기관이라는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을 빼놓고 얘기를 한 거죠. 아나한 존자. 그러면 아난도사님이 그 채를 바탕으로 깔고 집어넣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여지껏. 아니. 모르는 네. 거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가기가 이해가 그건 네.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거죠. 네. 몸이 없으면은 어떻게. 깔고. 그런데 이제 아나한 존자는 자기 몸을 빼버리고 이제 주관 객관이 탁 이렇게 합할 때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아니, 저는 이제 뭘 여쭤보냐면요. 몸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눈도 있고 작용하는 건데, 뭐, 몸을 또 따로 논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여쭤보는 근데 아나한 존자는 그렇게 몸을 빼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체가 있어서 합했느냐, 체가 없이 합했느냐, 이런 제가 문제예요. 이씨 앞에는요.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몸을 근거로 해서 합했느냐, 몸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합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수로 해서 그래. 그리고 여기 이제 구절에 복이 나옵니다. 만약에 체가 있다면 너가 손으로 몸의 어떤 부분을 찌를 때에 너희 아는 바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만약 안에서 나온다면 몸속을 보아야 할 것이고 밖에서 들어온다면 들어올 때 먼저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가 있다고 한다면 한 거, 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 이상하다 이거죠. 이상하고 만일 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몸을 탁 이렇게 찌르면은 마음이 이렇게 반응해가 탁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탁 튀어나올 때 여기서 말하는 데는 뭡니까? 몸속을 봐야 되지 않는 나올 때. 만일 밖에서 들어온다면 마음이 밖에 들어올 때 어때요? 얼굴을 봐야 된다. 합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가 없다면은 이게 주관계가 탁 합해져 가지고 여기서 말한다면 이게 근이 없이 합해지는 거니까 이걸 근 없이 합해지면 하나 더 못하면 19기가 되고 대상도 하나 더 있게 되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고, 또 체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그것이 있어서 그렇다. 이 몸이라 하는 체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이걸 근거를 한다면은 마음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탁 나올 때는 마음을 보는 성질이 있으니까 네 몸 안을 봐야 될 거고, 바깥에서 싹 들어온다면은 예, 잘 얼굴부터 먼저 봐야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얘기.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59페이지. 아난이 말했다. 보는 것은 마음이며, 보는 것은 눈이며, 마음은 알기만 하고, 눈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난이 부처님의 힐란이 반론한 거죠. 그 54주에 보면요. 부처님의 아난의 힐란에 대해서 반론한 것이다. 마음은 다만 알기만 하기 때문에 가히 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아직 보는 것은 마음이에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고 개환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요거는 뭘 이야기하는, 본다고 하는 마음이 보는 것이지 눈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은 보는 성질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눈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눈이 있지만 죽은 사람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그림을 그려도 그린 눈이 보지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보는 것은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마음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아난이 이제 반론하는 거는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은 알기만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고 반론을 탁 폈지만은 아난이 모르는 게 사실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에 그런 이야기. 그만 이 아난이 좀 반론을 편 거는 벌써 틀린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만약 눈이 능히 본다면 너가 방 안에 있을 때에 눈이 능히 보겠냐? 또 이미 죽은 사람도 그 시체가 아직 식기 전에 눈이 있으니 응당히 볼 수 있어야 하며 만약 본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죽은 사람이 눈이 있지만 못 보죠? 그러면 본다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본다는 것이죠. 살아있어도 눈에 신경이 망가지면 못 보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살아있어도 눈의 작용이 렌즈에 막막 익히지만 신경이 그 데이터를 우리 두뇌에 진단을 못하는 경로가 끊어지면은 못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거론할 필요 없이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만 눈이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눈이라 하는 근을 이야기하죠. 그죠? 요 근을. 그래 결국 처음에 이 마음과 대상이 서로 합할 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뭐가 빠지는 근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걸 근을 빼놓고 얘기하는 너 잘못이다고 얘기하니까 아난 존자하는 말이 아니 눈은 보는 거고 마음은 알기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눈은 보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보는 것이다. 죽은 시체도 눈이지 못 보지 않느냐. 그래 그다음 비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방 안에 네가 있을 때 네가 문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이라 하는 게 뭡니까? 눈이 대행이잖아요. 그죠? 깜깜한 방에 문이 있다. 문이 너가 보던 이야기죠. 아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버릴 때는 이 눈이라 하는 거는 이게 방 안에 문과 같은 건데 못 보지 않느냐. 그래 마음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은 결과서는 아난 존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마음과 몸과 대상이 삼자가 서로 만났을 때 보고 안다 하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독립된 어떤 마음이 있어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이죠.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상이 없는데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볼라게도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그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건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그냥 상호 의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상호 의존 관계.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연기가 뭡니까? 하길래 제가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이 전화를 받는 것 이거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는 상호 오존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질문이 스님 왜 연기를 마음이라고 합니까? 하길래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아니까 서로 알미에 의해서 연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이라고 하는 단독에서 일어나는 배비 없고요. 항상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대상이 무엇이다고 아는 알미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마음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다는 거죠.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대상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없고 그냥 그런 통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애초 대상이 없다면요. 그런 마음이 없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맞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관계를 갖고. 그 중간에 이제 몸이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없는 거는 아니고 그냥 마음은 없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마음은 일어났다가, 조건이 안 되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형체는 없는 거지만 일어나는 거죠. 현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승 기신론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심상은 미래가 없어지지만은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심체, 마음의 체락하는 거는 그런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마음은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마음은 본질이 비어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수행할 때도 우리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무상 관찰을 쭉 하다 보면은 결국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 주관의 마음도 같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뭐라 하는 의식이라 하는 마술사가 호랑이라 하는 환영을 만들어냈는데, 호랑이라 하는 환영이 의식이라는 마술사를 잡아 먹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이라 하는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대상도 알고 보면은 마음이 만들어낸 건데, 그 대상이 실체하지 않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고 알면은 바로 지혜가 생긴다. 그럼 환영이라고 아는 그 지혜가 말하면은 이제 호랑이 비유하는 거죠. 도리어 이제 호랑이를 만든 마음을 잡아먹는다 하듯이 그 지혜에 의해서 주관도 사라진다. 그럼 주객이 다 사라지고 남는 게 뭐가 남는가 하면 지혜만 남아요. 그 지혜를 갖다 지신이라고 합니다. 지혜 지자에 몸신자라고 그래요. 지신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신. 그 이게 이제 바로 지신이 바로 우리 이제 진실한 자기예요. 이게 법신이 진실한 자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객관의 공성과 주관의 지혜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버려가지고 경계선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주객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법신의 경계는 견도입니다. 통달비라고 하는 거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때는.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잘 보면은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질은 비어있다. 관계성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한다. 이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아나나, 너희 느끼고 알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체가 따로 있다면 그 체가 하나냐 여럿이냐? 지금 너희 몸에 있어서 온몸에 두루 한 것이냐 두루 하지 않는 것이냐? 자, 체락하는 게 그럼 여기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체가 따로 있느냐? 따로 있다면 그 체가 하나냐 여럿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체라고 하는 것 어떤 불박이 맺힌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문하는 거는 하나냐 여럿이냐 이런 물었을 때 체락하는 것도 역시 뭘 하는가 하면 하나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가 너 몸에 있어가 온몸이 두루하냐 두루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넘어갑니다. 만약 하나의 체라면 너가 손으로 한쪽 팔을 찌를 때에 사직 모두가 아파야 하며, 그렇죠? 이 몸이라 하는 이 체라 하는 몸체잖아요. 그래 이 몸이
몸이라 하는 이 이제 체인데 이게 단위를 하나의 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팔을 콱 찌르면은 어때요? 전체 아파요. 사지가 다 아파야 된다 이거죠. 근데 사지 다 아픕니까? 아니요? 안 아프죠. 네. 만약 한 곳이 찔렀는데 사지가 모두 아프다면 찌르는 곳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모두 다 아프면 딱 찌르는 곳이 있지 말아야죠. 찌를 때 왜 한쪽만 아프냐 이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사지가 모두 아픈데도 만약 찌르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너희 일체라고 하는 말은 저절로 승리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여긴 일체가 아님을 밝힌다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주 58에 보면요. 일체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찌르는 곳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곳이 없음을 뜻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이제 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쪽이 팍 이렇게 찌르면 사지가 모두게 아파야 되죠. 하나의 체라 그러면. 근데 팔만 딱 아프고 다른 데는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일체가 아니라는 뜻이고, 만약 온몸이 다 아프면은 굳이 찌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온몸이 아프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승립이 안 되는 거죠. 왜? 온몸이 아프다면 찌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말이죠. 안 그래요? 그 찌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찌를 필요가 없다면은 체락하는 것이 도대체 일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딱 어떤 정해진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만약 다체라면 체가 많은 것이라면은 여러 사람을 이룰 것입니다. 그죠? 어느 것으로 자기를 삼을 것인가? 체가 많다면은 체가 둘이라면 몸이 2개야 되고, 그죠? 체가 5이면 몸이 5개야 된다. 이게 다체는 아니죠. 만약 체가 온몸에 두루 퍼져 있다면 앞에서와 같이 찌르는 곳은 하나일지라도 아프기는 사지가 다 아파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체락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도 틀렸죠. 다체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이기죠. 그러면 이 체락하는 것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이기죠.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린 거죠. 이것도 얘기하자면 많다고 해도 틀렸고 하나로 해도 틀린 것이죠. 그래서 만약 체가 온몸이 두루한 것이 아니라면 너가 머리를 부딪히고 또한 발도 다쳤을 때 머리는 아파도 발은 몰라야 하거든.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59번 주에 보면요. 두루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4가지. 그러나 하나다, 많다, 두루하다, 두루하지 않다는 뜻이 이미 다 아니라면은 처소를 따라서 합하는 곳이라 하여 마음 따라서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하완해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틀렸고 많다도 틀렸고, 여기서 두루하다고 하는 것도 틀렸고 두루하지 않다도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겁니까? 자, 하나가 아니죠. 체가. 또 많은 것도 아니죠. 또 체가 두루하지도 않아요. 한쪽에 찌르면 여기만 아프니까 두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되겠네? 두루하지도 않다. 두루하지도 않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두루하다면 다 몸이 아파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면 찌를 필요도 없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두루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럼 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두루한 것도 아니고 두루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다. 이 4가지가 다 아니다 한다면 여러분 체를 어떻게, 체는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대상에 따라 일어나는 거죠. 조건 따라가죠. 그렇지. 감기가 들었을 때는 온몸이 비유지만 온몸이 아픈 거 아닙니까? 송곳은 한 군데 아프지만 독감은 온몸이 삭신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체가 한 개일 수 있고 네.
바늘 찌는 것은 그 한 부분만 채울 수 있고, 그 사람 따라가 조건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 조건에 따라서 두루하기도 하고 두루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 조건에 따른다 하는 게 여러분이 찾아내는 결론인데 아주 좋아요. 이게 이제 공부한 보람이 있네. 네. 되게 다 헤매는데 조건에 따른다 하는 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죠. 서로 연결돼서 상호 의존 관계를 해야지 딱 독립되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럼 마음이라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뜻이에요. 결국.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가 말한 합하는 곳을 따라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네. 결국 이제 합하는 곳에 따라 대상과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러면 틀렸다 이거죠. 그런 체를 갖고 하나냐, 많은 것이냐, 두루하냐, 두루하지 않느냐 이를 가지고 얘기해. 왜냐하면 딱 합한다고 한다면은 그 합한 곳에 체가 있어야 되는데 체가 있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체가 없다 해도 문제가 생기고 체가 많다 해도 문제가 생기고 체가 하나라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두루하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두루하지 않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국 이제 상호 의존 관계에서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에 이제 가면 그러면 이제 6번째 이제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안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께서 문수 등 여러 부방자와 함께 실상을 말하실 때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다고 하심을 들었습니다. 예, 안에도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있지 않다.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안에 있다면 안을 알아야 하는데 안으로 보는 바가 없고 밖에 있다면 서로 알지 못해야 하는데 지금 뭔가 마음이 잘 압니다. 그죠? 마음이 밖에 있다면 서로 알지 못해야 되겠죠. 마음이 밖에 있다면 자 얼굴부터 봐야 되니까 몸 보니까 몸 본다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뭔가 마음은 어때요? 이거는 몸이다 마음이다 알죠. 서로 그러면 마음이 밖에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안으로 아는 바가 없으므로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 잘 아니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로 잘 알면서도 안으로는 보지 못하니 아마도 근지는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잘 알면서도 안으로 못 보니까 근지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았죠. 이 인식기관, 감각기관 이런 거고요. 진하는 거예요. 진하는 건 우리 앞에 배웠던 경이 육진. 인식 대상이에요. 대상이죠. 요거는 이제 인식기관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는 이제 인식기관, 요거는 몸이죠. 몸입니다. 요 중간에 있다. 요 중간에 마음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밖은 잘 보는데 안을 못 보니까 중간에 마음이 있으면은 안을 못 보는 당연하고 밖은 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마음이 중간에 있다. 6번째 이 아나니 찾아낸 마음 어디 있느냐니까 요 중간에 있다 이랬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 마음은 뭐라 했죠? 그건 식입니다. 식을 이제 마음. 우리가 이제 그 근경식 삼자의 합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경이 뭔가 무슨 말이에요? 그 요거는 이제 몸이죠. 몸. 인식기관이고 요거는 식은 마음이고 요거는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삼자가 딱 만나야 우리가 알미 생깁니다. 근데 보는 것도 이제 봄도 당연하게 있어요. 삼자에 만나야 되는데 요거 삼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중간에다가 마음을 딱 뒀어요. 그죠? 야, 희한한 거 이거 벌써 다르잖아요. 그림이 다르죠. 자, 이제 확실히 맞는지 봅시다. 62페이지. 자, 부처님께서 반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근과 진,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중간이다고 하니, 예, 그는 이게 요 그는요 주관이고요, 진은 객관입니다. 주객의 중간 마음이 있다고 하니 중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소재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다. 그 중간이라 하는 것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바깥 경계 쪽이냐, 몸 쪽이냐? 야, 네 중간이라 그러면은 소재가 있을 때일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이제 여기에 컵이 있다면은 컵과 눈, 요 중간이 요 있다면은 그 요 마음이 중간에 요 대상 쪽이냐, 요쪽 몸 쪽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그래 만약 몸 쪽이라 할 때, 예, 그 가 쪽이면 중간이 아닐 것이요. 중간에 있다면 이는 결국 앞에서 말한 안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네. 그럼 자, 몸쪽이 있다 하면은, 네. 이 몸쪽이 있긴 있는데 가쪽이 있다. 네. 몸쪽 가쪽이 있다고 이게 면 중간이 아니고,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 중간에 있다 그러면 요 몸쪽으로 이쪽으로 있다면은 몸의 가쪽이 있다면 중간이 아니니까 틀렸을 것이고, 여기만 만일 이 중간에 있다면은 결국 네가 이게 바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몸을 의지해 본다면은 마음이 몸 안에 있어야만이 맞지 않는 얘기죠. 대상을 보려면은 여기 중간에 있어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에 있는 마음이 내 몸 안에 있어야만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잖아요. 마음이 바깥에 여기 중간에 있으면 못 본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쪽으로 있다면, 요 가쪽으로 있다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중간이 있다고 하는 게 틀렸고, 그죠? 예. 요 몸쪽에 있다면은, 요 중간에 있다 하는 말, 네가 말은 틀렸고, 네가 본다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이 중간에 있어 본다고 한다면, 사실 몸 안에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사물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지 안 맞는 거지. 자, 만약 그 중간이라 하는 것이 바깥에 있다면, 예, 바깥에 있다면, 그 지점이 뚜렷이 있어 표시할 수 있는 것이냐, 표시할 수 없는 것이냐, 표시할 수 없다면 아주 없는 것이요, 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디라고 고정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자, 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마음이, 여기 이제 마음이라는 요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바깥쪽, 요쪽에 있냐, 여기 대상 쪽이라면, 네가 딱 이렇게 가위표를 하든 영표를 하든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표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요. 그럼 표시할 수 없다면 없는 거와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거 좀 이야기하는 거죠. 또렷한 지점을 더 표시할 수 없는데, 어디라고 고정할 수도 없는데, 그럼 좀 이상하다. 표시할 수 없다면 중간에 있다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깥쪽에 칠쳐도 틀렸고, 몸쪽에 있어도 틀렸다. 얘기하잖아. 그럼 중간에 있다고 하면 표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안한존자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죠. 그치, 마음이 뭔가 물질과 실체성이 뭐가 있는 같지, 물질같이, 물건같이 뭐 있는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안한존자. 그렇죠. 뭔가 계속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대처 안한존자가 마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마음에 실체가 없다, 뭐 이런 걸, 그러게, 이제 몸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실체가 없다,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그냥 뭐 어떻게 갈지 없지 모르는데, 스님이랑 저랑 이렇게 우리 도반들 이렇게 하는 그 행은,
또 어딘가에 뭐 남았다가 다음에 또 뭐 영향이 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있다고 한다면은 저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 다 틀린 거잖아요. 그것도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예, 그게 실체가 없어서 이거 없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 비어 있는 데서 대상이 만나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음 생에 또 이렇게 몸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살다 온 습이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지. 그래 그 있다고 하는 게 더 틀린 겁니다. 그 자체. 어디에 머물다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왜 틀린가 하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문제는 2500년 전이나 전에도 논의가 됐고 2000년 전에 미린다 왕문경에도 그 문제가 논의가 돼요. 그 문제는요. 그 문제 논의가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있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면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요. 그 똑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 틀렸느냐 하면 똑같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똑같지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 이게. 쌓아두고 있는 게 자기 마음이다. 이게요. 그죠? 그럼 다시 태어나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죠? 공부할 필요가 없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가 여기서 컴퓨터를 열심히 잘 했다. 이게. 그죠? 그럼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되겠어요?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 먹을 때부터. 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알미락 하는 마음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옮겨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실체가 있다면 그대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자인데 다음에 태어나 또 여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자 마음이 이렇게. 예. 남자는 끝까지 남자여야 되고요. 동물은 끝까지 동물이어야 되고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배웠던 것은 하나도 유실하지 않지만 새로 배울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새로 배운다면은 그죠? 새로 배운다면 똑같은 마음이 아니죠. 내가 죽었을 때 이 마음하고 다음에 태어날 때 마음은 같은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같지 않다면은 남자가 죽어서 남자가 태어난다 그런 건 틀린 것이죠. 여자가 죽어서 여자가 태어난다는 것도 틀린 거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도 틀린 거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체가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드는가 하면 촛불에 비유됩니다. 초저녁의 촛불하고 한밤중의 촛불하고 새벽의 촛불은 같아요? 달라요? 각각 촛불은 다른 거예요. 심지어도 많이 타고 다 다른 거예요. 다르긴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촛불이죠. 조전의 촛불하고 한밤중 아침의 촛불은 달라요. 그죠? 다르지만은 촛불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별개의 것입니까? 아니죠. 연속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연속체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하는 겁니다. 상속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께 재산을 상속하듯이 마음도 끊임없이 바뀌면서 상속해가는 거죠. 하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쫙 가는 게 아니고 촛불이 조전의 촛불에서 한번의 촛불 계속 바뀌어가면서 촛불을 유지하듯이 마음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게 아니죠. 있다고 하면 틀린 거죠. 저희들은요 지식으로 여지껏 공부를 하고 배우고 네. 공부하고 살았잖아요. 네. 그 지식의 개념에서는 있다 그러면 형체가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형체가 없는 거고 형체가 없는 건 또 이제 기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라니까 이게 저희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려야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헤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하자.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이게 흘러간다 이게요. 상속한다 이게 상속. 연속체다 연속체. 그럼 연속체라 그러면은 있다고 틀렸죠. 그러면은 연속해가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틀렸죠.
틀렸잖아. 있는 것다 하는 거 틀렸고 없다 하는 것도 틀렸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얘기야? 관계성, 연기를 보는 거예요. 연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학자들도 크리스토퍼 카프라 박사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법칙이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때까지 저게 누구야? 데카르트가 얘기하는지 데카르트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대. 그걸 바꿔야 된다. 모든 걸 상호 의존 관계성으로 봐야 된다. 이러면서 그 사람은 그걸 운동을 해. 신과학 운동이라 그러면서 모든 걸 상호 의존 관계로 봐야 돼. 우리는 상호 의존 관계를 사물을 보지 않고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전부 이분법적으로 보고 살았대. 그러니까 그런 걸 부정할 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부정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뭡니까? 연기법이야. 연기라고 하는 상호 의존 관계. 그 다음에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의존하고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면은 내재하는 것이 없는 거죠. 뒤에 있는 거죠. 그럴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얘기하자. 근데 여러분 자아가 없다면 막 불안감하고 깁사하게 그렇죠. 자아가 진짜 없어요. 예. 자아가 있고 자기 주장들 다 뜯어댈 것 같으면은 여러분 다 대통령 다 해야 돼. 그렇잖아. 나 대통령이다 하면 대통령이 되는데 안 되잖아요. 대통령 국민이 뽑아줘야 돼요. 얘기하자면. 뽑아줘야 된다 하는 건 관계성이에요. 예. 모든 점은 관계성으로 이루어지지 독립적인 개체로 이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2000년 전에도 막 활발하게 논의가 됐는데 결국 그런 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티벳 보십시오. 저게 태어난 고성을 뭐라 림포체를 그러잖아요. 그죠? 태어난 고성 림포체 환생했다. 그럼 전생에 그 불교 지식을 다 알고 있을 건데 왜 어릴 때부터 새로 배워야 되는 얘기예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림포체인데 어릴 때부터 새로 배우잖아요. 왜 배우는 얘기죠. 연속체이기 때문에. 독립되어 가지고 하나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그 배우대 남보다 진도는 더 빠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도는 빠르죠. 왜냐하면 배운 습이 있기 때문에. 예, 습이 있어요. 그 습이 어디? 아래하시고 그냥 떠도는 건가요? 나 유식이부터. 그런 아직 마음에 대해서 공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우리가 마음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실체 없는 거에 대해서 또 공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경에서 이야기를 하면 실체 없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또 하면 깊이 있게 또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을 우리 근본 마음을 아리아식이라고 아리아는 감춘다,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저장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뭔가 가까이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습이 있는 거죠. 이 생에 내가 여자로 살았다면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습 때문에. 근데 남자로 살아도 남자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생에 나 여자로 살지만 여자가 싫어. 나 다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마음을 돌이키면은 그 힘이 강하면 다음에는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습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능가경에서 하는 얘기가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이 아리아식은 아리아라 하는 이름을 버린다. 이래 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보고 듣고 하는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저장된 정보도 다 사거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혜만 남아요. 그런데 일체지입니다. 지혜가 남기 때문에 모든 속박에 벗어난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이라 하는 걸 벗어나야 되죠. 습이 좋은 게 아닌데. 그 습하고 그 전생의 기억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생의 기억도 습입니다. 습입니까? 예. 전생에 이제 태어났는데 스님이 몇 번 말씀하시듯이 태어났는데 전생에 기가 있는 비구력이 있다 하시고 그럼 그 기억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예. 나이 들면 점점 없어지죠. 그거를 기억을 섭으로 봐야 됩니까? 예. 습이 이제 습을 다루는 종자를 가는 거예요. 종자. 예, 알겠습니다. 씨앗이라는 그게 이제 발현돼서 탁 기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의문들이 옛날에도 칼바리 논의됐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작이거든. 자, 합장하고요. 해양계 하겠습니다. 중심들을